안녕하세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저희 채널 제목이 매일 공부인데 지금 한동안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하루에 한 개, 평균 하루에 한 개 매일 공부에 걸맞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 볼 인사이트는 고통, 용서, 그리고 이제 고난의 의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의 텍스트는 일단 기본은 영화로 잡았는데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 그리고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성공 시스템이라는 책, 그리고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 김양재 목사님의 저서 상처가 별이 되어, 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굿윌 헌팅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뭐 영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꼭 보시고, 또 뭐 스토리 줄거리나 이런 거는 따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윌의 상처가 나오죠. 맷 데이먼이 이제 윌의 역할을 맡았는데, 고아로 자라다가 세 번의 입양을 당하고, 또 그 입양을 갔다가 파양, 입양에서 또 나오는 거죠. 쫓겨나오는. 그리고 그 세 번 모두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 폭행,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양부모가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이고, 뭐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아이한테 끔찍한 일을 하는 거죠. 맷 데이먼이 이제 윌이 굉장히 그 천재적인 그런 뭐 두뇌와 이런 것들을 타고났는데, 어렸을 때의 그런 그 학대와 상처 속에서 이 세상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반항아적인 기질이 나오죠, 영화 속에서. 그리고 이제 스카일라라는 어떤 여인과 또 진정한 아주 정말 사랑하죠. 그 여인도 이제 윌을 사랑하고 윌도 사랑하지만, 그 어린 시절의 그 고통의 그 상처로 인해서 애정 결핍, 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대화, 아무래도 사랑하니까 윌에 대해서 뭐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결국 다툼이 심해지고 하면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윌이 이제 그 심리학자 로빈 윌리엄스가 맡았는데, 숀에게 이제 치료를 이제 맡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 맡기게 되는데, 또 이제 우여곡절이 많죠. 그래서 반항하니까 처음에는 뭐 숀은 또 아내를 잃은 상처가 있는데 막 그런 것도 막 해집고 공격하고 막 아주 심하게.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숀과는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돼요. 그러면서 윌이 이제 스카일라하고 헤어지고 나서 결국 이제 숀에게는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니까 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끔찍한 과거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또다시 내가 어린 시절 고아로 친부모한테도 버림받고 또 입양돼서 막 그렇게 학대받고 또 버림받고, 또 사랑하는 여인한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쇼는 이제 그거를 알아채고 윌에게 치유의 언어로 다가가요.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영화를 보면 뜬금없이 한 10번 정도 말을 합니다. 10번 정도. 10번 정도. 처음에 이제 윌이 뭐, 하다가 나중에는 또 막 화도 내고 이러다가 결국에 이제 숀과 부둥켜 안고 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일단 숀이라는 사람에게 마음을 좀씩 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결국에는 스카일라를 찾아서 떠나게 되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죠? 살아오면서 뭐 상처를 받는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또 부모님,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는다거나, 이런 상실의 고통 또는 트라우마,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부조화에 빠져서 좌절감에 헤매인다거나 또는 어떤 막 분노, 원한, 세상에 대해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윌의 상황을 자기 자신에 대입을 해서 쇼니 윌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고통을 좀 보듬어주고 좀 치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 이 영화로 그런 계기를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윌이 결국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이제 세상과 화해를 하는 거죠, 그죠? 세상과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는 건데, 이 과정은 어떤 자신의 과거의 고통을 만들었던 그 인물,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통찰을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제 한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용서, 부모님의 과오를 용서하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 아직까지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생략을 했는데 중년이라고 써요. 중년을 넘어간 나이조차도 부모가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중년분들 중에도 아마 많으실 거야. 어린 시절에 뭐 부모가, 우리 또 저희 40, 50, 60대 되면은 그 당시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많이 맞았죠. 아주 많이 맞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시장 근처에서 살았는데 아주 밤마다 뭐 그냥 한 집 걸로 한 집 그냥 괴성이 들리는 거죠. 애를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으아 잡는 그 정도로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그냥 문화 차원이었지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문제 삼거나 뭐 아이 뭐 맞아야 된다, 뭐 인간은 맞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았죠. 또는 편해, 뭐 누구 뭐 오빠한테 뭐 그렇게 잘해주고 자기는 그냥 모든 기회를 다 박탈하고 자기에게만 무책임하고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여러 가지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브라이언 트레이스가 그러는 거죠. 아무런 해결 방법도 없는 문제에 대해 일생 동안 나쁜 감정을 품고 산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나쁜 감정을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과도한 비용. 결국에 나의 어떤 뭐 정신적 발전이나 성숙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모님도 그 시절에 그 나이의 부모님, 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게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 부모님의 과를 용서하자. 이거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에서 윌의 경우도 해당이 되죠. 고아로 버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망을 계속 갖고 있어서 세상의 반항적인 기질을 유지한다는 건 윌 자신의 인생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치르는 것이죠. 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용서해 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 될 세 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님이고 둘째는 다른 모든 사람들, 이 부분은 생략했는데 부모님과 똑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자.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다. 용서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용서하자.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들도 모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러 왔다. 우리가 위인이라고 존경하는 그런 분들도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심지어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어리석은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하물며 그런 분들도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너무 심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거나 평생 동안 자학을 한다거나 평생 동안, 그죠? 너무나 큰 과도한 비용이죠. 그들은 그 실수를 통해 지혜를 얻고 성숙해진 것이다. 우리도 과거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자신을 용서해 주도록 하자. 물론 타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입힌 것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걸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혼자 용서해버리고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면, 길을 걷다가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막 등에 땀이 쫙 날 정도로, 아니면 벽을 붙잡고 막 괴로워할 정도로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죠. 예. 이제는 자신을 용서해 주도록 하자.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윌의 경우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내부에 축적되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었던 모든 죄책감, 분노, 원한이 용서를 통해 씻겨 내려갈 것이다. 윌의 어린 시절의 그런 고통들, 그런 걸로 인해서 분노, 원한, 죄책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용서를 통해서 씻겨 내려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차분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차분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낙관적인, 그렇게 해서 더 성공적인,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용서에 대한 통찰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돼요. 자, 윌의 경우를 봅시다.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죠. 그죠? 고아로 버려지고, 그 양부모한테 그렇게 어린 시절에 학대당하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냐. 여러분들도 이제 고통이나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 그 자체가 고통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명이라는 게 고통 없이 유지되고 할 수 있습니까? 생로병사 자체가 다 고통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좋은 뭐 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오픈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가십거리가 아니라 어떤 진실된 얘기로 공유될 수 있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주받았네. 난 저주받았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비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심한 경우는 죽는 거죠. 그죠? 그런 스스로에 대한 저주받았다는 의식, 그 신병을 비관하는 이런 것들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고통과 공유가 되면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이제 3주 만에 병으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자기 몸속에 이제 품고 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3주 만에 24시간을 이렇게 그 옆에서 간호하고 아이 옆에서 손잡고, 시골의사 뭐 박형철 씨 그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그분이 결국 자살을 해요. 아이를 보내고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 곁을 따라가겠다. 그런데 비슷한 유사한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극도의 비관과 좌절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그렇게 아이 셋을 보낸 그런 부모를 알게 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위안이 되는 거죠. 윌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아로 버려진 경우가 있어요. 나는 고아로 버려지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비관,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어떤 윌의 스토리를 접한다거나 윌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어떻게 했어요? 위로가 되는 거죠. 아, 그래도 그 윌도 저렇게 살아갔는데 저렇게 해서 저렇게 뭐 나중에 또 성공해서 뭐 좋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그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고난은, 이건 고난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김영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공 필수 과목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별이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죠.
뭐 종교가 없으신 분이나 뭐 다른 또 그런 분이라면 이 용어를 또 다른 개념으로, 그죠?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세상이 나에게 준 전공 필수 과목,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네, 앞으로 자주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